1일 전 구독자님이 요청을 주셨습니다. 총정리하는 방송 한번 해주세요. 시작입니다. HLB 주봉입니다. 전체 역사를 다뤄보려고 하니 재생 목록에 제가 다룬 HLB 내용만 210개가 됩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드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댓글 요청이 오면 그때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할 테니 투자 관점에서 매매 복귀 하듯이 여기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했을까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은 6.27 사태부터입니다. 그 전은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죠. 임상 지연이 임상 실패로 판단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약 2만원대에서 무엇을 보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했어야 할까요?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항사화 제약일 것입니다. 8월 30일에 리포트가 나왔고 이전 뉴스 기사들을 통해 아파트닙으로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 30일에 에스모에서 글로벌 위암 임상 3상 발표가 있는데 6.27 사태로 심리가 위축되고 OS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공포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항서제약의 사례를 공부하면 이미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항서제약의 주가도 그에 따라 상승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스코에서 베스트에 선정된 약물이었죠. 결과적으로 임상 성공 발표와 함께 주가는 9월 30일부터 급등을 했고 주가 급등 시에는 크게 베스트 선정 뉴스와 상악합병 공시 등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뭐가 뜨기만 하면 호재로 인식되면서 급등한 날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약인데요. 너무 빨랐죠? 지루한 반복을 싫어하는 저에게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10월 25일 나왔던 항서제약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면서 초창기에 분석했던 내용과 더불어 새롭게 추가된 건 없는지 보겠습니다. 항서제약은 매출이 YOY로 4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했고요. 대부분 적자인 바이오 기업과 달리 항서제약은 이제 현금을 빨아들이는 중입니다. 단위는 100만 위안입니다. 항서제약은 2014년 매출이 7,320이었는데요. 2017년에 2배가 됩니다. 3년 만에 매출액이 2배가 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7이 14, 매출액은 2배가 조금 안 되는데 17 곱하기 2, 34,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적자로 증가했고요.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 공부하고 항서제약 및 HL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Cash Flows from Operating으로 약자로 CFO라고 표시합니다. CFO는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빼기 영업법인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이미 차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리 차감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미리 차감하는 게 현금 흐름에 있어서 무슨 차이를 만들게 된 걸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중일이 생길 걸까요? 영업이익 계산하는 것과 현금 흐름 계산하는 방법을 일치시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건 현재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발생주의 회계는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이 되는 시점과는 관계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빼줬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 더해주는 거죠. 기업은 사업을 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이므로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가? 이해를 돕기 위해 ESA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ESA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우 작다면 이익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억 원입니다. 회사가 이익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 모두 마이너스죠. 항서제약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HLB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적자죠. 아직 리버세라닙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므로 마찬가지 HLB의 2019년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24억 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O 공식을 기억해 두시고 HLB의 CFO는 마이너스 24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억입니다. CFO가 영업이익에 비해 2억 플러스입니다. CFO 공식에 따르면 더해지는 건 감가상각비가 있죠. 법인세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최소 2억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진짜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의 감가상각비는 13억 원입니다. 2억 이상이니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항서제약의 영업이익이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주가는 어땠을까요? 영업이익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배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2014년 1월 10일 31이었는데요. 2017년 12월 15일에는 61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배가 된 것처럼 주가도 2배가 되었습니다. 30에서 60으로 말이죠. 항서제약은 아파티닙에서 멈추지 않고 면역항암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PD1은 매출이 발생, PDL1은 임상 3기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DPP4 저해제는 연내 생산 신청 기대 중입니다. DPP4는 무엇일까요? 억제제는 영어로 인히비터라고 하죠. DPP4를 억제하는 게 효능이 있는 거니까 DPP4는 우리 몸에 나쁜 게 되겠네요. 나쁜 걸 억제하면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DPP4 억제제는 혈당 조절을 위한 새로운 기전의 약제라고 합니다. DPP4는 효소인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장관에서는 인크레틴을 분비합니다. 인크레틴은 인슐린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인슐린은 당이 우리 몸 혈액 속으로 들어왔을 때 혈당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당이 우리 몸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고 정맥주사로 혈관에 직접 당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을 먹을 때와 정맥주사로 넣어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다른데요. 어느 방법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될까요? 정답은 당을 먹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크레틴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맥으로 당을 넣어주면 이 인크레틴이 나오지 않고 혈액 속에 당에 반응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할 뿐입니다. 당을 먹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정맥주사로 맞을 때보다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 강화제는 바로 이 인크레틴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인크레틴으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면 혈당은 떨어지겠죠. 인크레틴의 장점은 혈당이 올라갈 때만 인슐린 분비를 시키고 혈당이 낮아지면 작용을 멈추기 때문에 저혈당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 분비되고 역할을 다하면 이제 멈추고 사라져야겠죠. 인크레틴은 분해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크레틴은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하는 건데 인크레틴이 사라지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될 겁니다.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인크레틴이 억제되면 혈당은 더 낮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인크레틴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가 바로 DPP4 효소입니다. 이 DPP4를 억제하면 다시 인크레틴이 활동하게 되니까 헷갈리죠. 억제를 한다. 결론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항서제약의 신약은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해서요. 다시 말하면 혈당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혈당 강화를 도와준다? 무슨 약이냐? 당뇨병 치료제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목적은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인크레틴이 분비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죠. 혈당은 인슐린이 낮추는데요. 그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인크레틴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낮아지죠. 그리고 인크레틴의 역할이 다 끝나면 DPP4가 인크레틴을 분해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좀 더 낮추고 싶습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DPP-4를 억제해서 좀 더 인크레틴이 활동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항소제약의 신약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